우리가 매일 아침 옷을 입으면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지에 지퍼를 올리고 점퍼의 지퍼를 쭉 끌어올리는 그 3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말이죠. 너무나 당연해서 공기처럼 느껴지는 이 동작이 사실은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혁명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평범한 동작은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었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 외출 준비란 지금처럼 가벼운 일이 아니라 거대한 성벽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과 다름없는 중노동이었을지도 몰라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세기 후반에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에요. 당시 멋 좀 부린다는 신사들은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롱부츠를 신어야 했죠. 그런데 이 부츠에는 끈도 지퍼도 없었어요. 대신 콩알만한 단추가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수십 개씩 촘촘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채운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래서 당시 현관에는 단추 갈고리라는 전용 도구가 항상 놓여 있었어요. 갈고리를 구멍에 집어넣어 단추를 낚아채듯 끌어당겨서 구멍에 끼워 넣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해야 했죠. 부츠 한 켤레를 신는 데만 꼬박 20분이 넘게 걸렸으니 지금으로 치면 출근 준비 시간의 절반에 신발 신는 데만 쏟아부은 셈이에요. 여성들의 상황은 더 처절했어요. 당시 유행하던 드레스들을 보면 뒷면의 단추가 거의 척추를 따라 만리장성처럼 늘어서 있었거든요. 작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가 넘는 단추들이 드레스 뒷면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죠. 혼자서는 도저히 입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 뒤에서 매달려 한참을 씨름해야 했어요. 만약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날은 외출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단추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 옷이란 몸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거대한 족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옷을 다 입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어지면 그야말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그 수많은 단추를 다시 하나하나 풀어내고 다시 채우는 그 지옥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했으니까 옷을 벗는 게 아니라 거의 해체하는 수준이었던 셈이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밖에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조심스러워했을 정도였다고 해요. 단추라는 아주 작은 물건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마저 통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간절하고도 집요한 욕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단추들을 단 한 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여닫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그저 게으른 사람의 헛된 상상처럼 보였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걸 가치가 있는 절박한 숙제였거든요. 단추가 지배하던 수천 년의 역사를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뒤집으려는 이 무모한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당시의 단추는 단순히 옷을 고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예의를 상징하는 아주 견고한 벽이었어요. 단추를 많이 달수록 부유해 보였고 그걸 채워줄 하인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하지만 문명이 발전하고 삶의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견고한 벽에도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상인들, 그리고 전쟁터를 누벼야 하는 병사들에게 이 느릿느릿한 단추는 그야말로 비효율의 극치였거든요. 세상은 바뀌고 있었지만 옷만큼은 여전히 중세시대의 속도에 머물러 있었던 셈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단추 갈고리를 들고 현관에서 20분씩 씨름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여닫는 그 짜릿한 속도감을 갈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지퍼라는 발명품은 어느 천재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추라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수억 명의 집단적인 비명이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몰라요. 이제 인류는 그 지독한 단추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돼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또 얼마나 황당한 시행착오들로 가득 차 있었을지는 짐작조차 하기 힘들 거예요. 완벽한 지퍼가 탄생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옷감이 찢어지고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견뎌야 했거든요. 작은 금속 조각 하나에 집착했던 발명가들의 광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는 그 지익 소리 뒤에는 단추와 사투를 벌였던 조상들의 눈물겨운 역사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누가 이 견고한 단추의 제국에 처음으로 균열을 냈을까요?
그리고 그가 처음 내놓은 물건은 정말로 쓸만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매끄러운 지퍼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투박하고도 기괴했던 지퍼의 조상을 만나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단초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인류의 간절함이 폭발했던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5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장이에요. 전 세계의 기상천외한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오던 그 화려한 축제의 한복판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그의 이름은 휘트컴 저드슨. 훗날 우리가 매일 쓰는 지퍼의 조상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주인공이에요. 그는 자신이 가져온 물건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고 나온 물건의 정체가 참 묘했어요. 이름부터가 걸쇠 잠금기였거든요. 지퍼라는 이름이 붙기도 훨씬 전이었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매끄러운 지퍼를 상상하시면 곤란해요. 당시 저드슨이 만든 건 투박한 금속 갈고리 수십 개가 줄지어 달려있는 마치 기괴한 찰가봇의 부속품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최신형 스마트폰을 기대하고 갔는데 벽돌보다 무거운 구식 무전기를 본 것 같은 당혹스러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박람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사람들은 이 혁명적인 물건을 보고 박수 대신 비웃음을 보냈어요. 갈고리가 너무 뻣뻣해서 한번 잠그려면 온 힘을 다해 끙끙거려야 했고 무엇보다 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드르륵 덜컥 하는 쇳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으니 옷을 여미는 게 아니라 마치 녹슨 철문을 억지로 닫는 소리 같았을 거예요. 품격을 중시하던 당시 신사숙녀들에게 그런 소음은 그야말로 상스러움의 극치였을지도 모르죠. 성능은 더 심각했어요. 걷다가 갑자기 갈고리가 툭 하고 풀려버리거나 반대로 한번 잠기면 무슨 수를 써도 열리지 않아서 결국 옷을 찢어내야 하는 사고가 빈번했거든요. 단추 하나 채우는 게 귀찮아서 저런 위험한 물건을 몸에 단단 말이야? 라는 조롱이 쏟아졌죠. 서울로 치면 야심차게 개통한 지하철이 툭 하면 멈춰서서 승객들이 터널을 걸어 나와야 하는 상황이나 다름없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저드슨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이 발명품에 집착하기 시작했거든요. 박람회에서의 처참한 실패는 그에게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오기를 심어준 모양이에요. 그는 곧바로 유니버설 패스너라는 회사를 차리고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죠. 돈도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아냥은 날로 심해졌지만 그는 단추 없는 세상이라는 꿈을 결코 놓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외로운 선구자였을지도 몰라요. 남들이 보기엔 고집불통의 광기 어린 모습이었겠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천 개의 금속 이빨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맞물리는 미래가 그려져 있었을 테니까요. 작업실 구석에서 램프 하나 켜두고 0.1mm의 오차를 잡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손가락 끝은 날카로운 금속에 긁혀 상처투성이었을 테고 주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찼을 거예요. 그의 이런 집착은 거의 20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의 여신은 끝내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죠. 저드슨은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대중적으로 성공하는 걸 보지 못한 채 1909년에 쓸쓸히 눈을 감고 말거든요. 평생을 바친 연구가 결국 실패한 발명품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침마다 단추 갈고리를 들고 신발장 앞에서 20분씩 씨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드슨이 남긴 건 고작 고장난 금속 조각 몇 개뿐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그는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불씨를 하나 남겼거든요. 바로 연결의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었죠. 그가 죽고 나서 그 지독한 집착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물이 나타나요. 저드슨의 회사에 고용되었던 젊은 공학자 기돈 선백이었죠. 선백은 저드슨의 실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저드슨의 투박한 갈고리들을 보며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건 갈고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빨의 간격과 정밀함의 문제야. 선백은 저드슨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지독한 집착을 이어가기 시작해요. 저드슨이 거창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던졌다면 선백은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아주 미세한 숫자의 세계로 파고들었거든요. 이제 지퍼는 투박한 철공소의 영역에서 정밀한 공학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셈이죠. 그가 작업대 앞에 앉아 돋보기를 들고 수천 개의 금속 조각을 살피는 모습은
마치 시계장인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시계를 만드는 과정과 비슷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 예민한 균형을 찾기 위해 그는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요? 사람들의 비웃음 뒤에 숨겨진 그 엄청난 가능성을 그는 이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한 유산에서 피어난 이 집요한 공학적 탐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저드슨이 못다 이룬 꿈이 선백의 손끝에서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드라마틱했답니다. 정 1mm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벌였던 그 정교한 사투의 현장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드슨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건 고장난 금속 조각들과 파산 직전의 회사뿐이었어요. 하지만 스웨덴에서 온 이 젊은 공학자 기도온 선백은 달랐죠. 그는 저드슨의 화려한 아이디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미세한 숫자의 세계에 주목했거든요. 선백이 작업대 앞에 앉아 처음으로 한 일은 저드슨의 투박한 갈고리들을 전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직감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무언가를 거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촘촘하고 정교한 맞물림의 문제라는 걸 말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1910년대 초반의 고요한 밤, 선백의 연구실에는 오직 가느다란 램프 불빛과 금속을 깎는 미세한 소리만 가득했을 거예요. 그는 돋보기를 들고 1인치, 그러니까 겨우 2.5cm 정도 되는 아주 짧은 공간을 뚫어지게 쳐다봤죠. 당시의 지포는 이 공간에 이빨이 몇 개 없어서 조금만 힘을 주면 금방 터져버렸거든요. 마치 단추가 듬성듬성 달린 셔츠를 입고 억지로 배에 힘을 주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태였던 셈이죠. 선백은 이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는 금속 이빨의 수를 무려 3배 이상 늘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정밀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 시대에 좁쌀보다 작은 금속 조각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수백 개씩 배열하는 건 거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었거든요. 서울의 그 복잡한 아파트 단지들을 오차 1cm도 없이 일렬 종대로 세우는 것만큼이나 지독하고 집요한 작업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선백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이빨 하나하나를 컵처럼 오목하게 깎아냈어요. 한쪽 이빨이 들어가면 다른 쪽 이빨이 포근하게 감싸 안는 이른바 컵과 원뿔 구조를 발명해낸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으니 아무리 잡아당겨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을 때 느끼는 그 단단한 안도감이 바로 이 0.1mm의 정밀함에서 시작된 셈이죠. 하지만 선백의 진짜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이 정교한 이빨들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지퍼를 만드는 기계까지 직접 발명해버려요. 금속판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빨을 깎고 천에 딱딱 박아넣는 당시로서는 마법 같은 장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1913년 드디어 무구멍 2호라는 이름의 완성형 지퍼가 세상에 나오게 되죠. 저드슨의 투박한 갈고리가 선백의 차분한 공학적 집착을 만나 드디어 매끄러운 문명의 이빨로 거듭난 순간이었어요. 이전까지 지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면 선백의 지포는 마치 잘 길들여진 명마처럼 부드럽고 강력했죠. 손가락 하나로 직 하고 올리면 그 수백 개의 이빨이 동시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마치 최첨단 우주기술을 보는 것만큼이나 경이로운 광경이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을 작은 금속 조각의 간격에 인생을 걸었다는 게 말이죠. 선백이 밤마다 깎아냈던 그 수많은 금속 가루는 단순히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인류를 단출하는 수천 년의 굴레에서 해방하기 위해 지불한 값진 통행료였던 셈이죠. 그가 0.1mm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돋보기를 들고 보냈던 그 고독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코트 하나를 입기 위해 아침마다 손가락이 발개지도록 단추와 씨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선백의 지포가 등장하자 세상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라며 의심하던 사람들도 한번 이 매끄러운 속도감을 맛보고 나니 도저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보냈던 그 지루한 시간들이 지포의 경쾌한 소리와 함께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꽉 막힌 퇴근길 정체 구간을 지나 뻥 뚫린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 같은 해방감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물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퍼가 우리 옷장에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기술은 완성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단추가 제일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이 완벽한 이빨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넘어 전장의 한복판까지 침투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막힌 반전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더 빠르고 치열하게 만들었는지, 그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기돈 선백이 0.1mm의 정밀함으로 기술적인 완성도를 끝판왕 수준까지 끌어올렸지만 정작 이 물건은 한동안 제 이름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걸 슬라이드 패스너라고 불렀거든요. 어떤가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딱딱하고 재미없는 이름이죠. 마치 최첨단 스마트폰을 두고 휴대용 다목적 무선통신 단말기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없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기술은 혁명적이었지만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한 조각의 매력이 부족했던 셈이죠. 그런데 1923년 이 투박한 기술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와요. 고무장화를 만들던 BF 굴리치사의 사장 버트램 워크가 이 신기한 물건을 새로 출시할 장화에 달아보기로 결정한 거죠. 당시만 해도 장화는 끈을 묶거나 단추를 채우는 게 너무 고역이었거든요. 진흙탕에서 신발끈과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버트램 사장은 이 불편함을 단숨에 해결해줄 비장의 무기로 선백의 발명품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새로 만든 장화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직접 그 장치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위로 쭉 끌어올려 봤어요. 그때 그의 귓가를 스친 소리가 있었죠. 찍! 아주 짧고 경쾌하면서도 경쾌하게 공기를 가르는 그 소리 말이에요. 그는 아마 그 순간 전율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이건 그냥 패스너가 아니야. 이건 지퍼야. 라고 외쳤거든요. 이름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차가운 금속 조각은 어느새 생동감 넘치는 문명의 아이콘으로 탈바꿈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퍼라는 단어 안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여닫히는 그 압도적인 속도감과 금속 이빨들이 리듬감 있게 맞물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짧고 강렬한 이름에 순식간에 매료되었어요. 서울로 치면 지루하게 기어가던 완행열차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번개호로 바뀐 것만큼이나 짜릿한 변화였을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슬라이드 패스너를 여며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지퍼를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의 성공을 넘어선 아주 거대한 심리적 전환이었어요. 이전까지 사람들은 이 물건을 대할 때 이게 잘 고장나지는 않을까? 라며 의심 섞인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지퍼라는 경쾌한 이름이 붙고 나자 사람들은 그 소리 자체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직 하고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며 드디어 완벽하게 닫혔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름 하나가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셈이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밤에 느끼는 고요함처럼 지퍼 소리도 복잡한 세상의 소음들을 한 번에 잠재워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수십 개의 단추를 채우며 낭비했던 그 느릿느릿한 시간들을 단 한 번에 경쾌한 소리로 압축해버렸으니까요. 그 경쾌한 소리는 곧 현대 문명의 활기찬 고동 소리가 되었고, 지퍼는 장화를 넘어 가방으로,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입는 옷으로 거침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 무심코 지퍼를 올릴 때 들리는 그 작은 소리는 사실 100년 전 한 남자가 발견한 문명의 가장 즐거운 의성어였던 거예요.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그 섬세한 직관이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위대한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어쩌면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들도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신만의 이름을 속삭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걱정도 이 지퍼 소리처럼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의 타래들을 지퍼로 꽉 잠가버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정교한 안도감 속에 머물러 보는 건 어떨까요?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 촘촘한 맞물림이 당신의 밤을 포근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그 경쾌한 소리의 여운을 머릿속에 그리며 이제 조금 더 깊은 휴식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긴장으로 가득했던 낮의 공기는 이제 다 흩어지고 오직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만 남았네요. 오늘 하루 참 잘 버텨내셨어요. 이제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올리고 거친 바람이 몰아치던 110여 년 전에 그 긴박했던 전장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아주 편하게 지퍼를 올리지만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지퍼는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특별한 비밀 병기였어요. 당시 군복은 온통 단추 천지였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하의 기온에서 살을, A는 칼바람이 부는 하늘 위, 비행기 조종석에 앉아있는 병사의 기분을 말이죠.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어서 뻣뻣하게 굳어버렸는데 옷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막으려고 작은 단추들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였을 거예요.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지퍼였어요. 미 해군은 아주 영리하게도 선백의 이 정교한 이빨들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봤거든요. 가장 먼저 지퍼가 쓰인 곳은 바로 비행사들의 방풍복이었어요. 단추 사이로 스며들던 그 지독한 냉기를 지퍼는 직 하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차단해 버렸거든요. 서울로 치면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단열재로 꽉 막아버린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변화였던 셈이죠. 조종사들은 더 이상 단추와 씨름하는 대신 조종관을 잡은 손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다 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배가 공격을 받아 급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구명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1초, 2초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지퍼가 달린 구명복은 달랐어요. 생존을 향한 골든타임을 단 몇 초 만에 확보해줬거든요. 병사들에게 지퍼는 단순히 옷을 여미는 도구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건져 올려준 생명선이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전쟁터에서 지퍼는 문명의 이빨을 넘어 효율의 정점으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단추를 채우느라 뺏겼던 에너지를 적을 살피는데 더 쓸 수 있게 되었고, 젖은 옷을 빨리 갈아입을 수 있게 되면서 병사들의 위생 상태도 몰라보게 좋아졌거든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금속 조각이 사실은 거대한 전쟁의 양상을 뒤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지퍼 하나로 군대의 기동력이 마치 일반 버스에서 KTX로 갈아탄 것처럼 비약적으로 상승한 셈이죠. 그런데 참 묘하죠? 사람을 해치는 도구들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오히려 인간을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기술이 완성되었다는 게 말이에요. 지퍼는 그렇게 전장의 거친 흙먼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어요. 군인들이 지퍼가 달린 튼튼한 군복을 입고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듯 당신도 이 밤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한 요새 속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치열했던 역사의 한 페이지는 이제 잠시 접어두고 지퍼가 만들어낸 그 촘촘한 안도감 속에 당신의 마음을 툭 맡겨보세요. 수만 개의 금속 이빨이 서로를 꽉 움켜쥐고 당신의 평온을 지켜주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매일 입는 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예민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금속 이빨들을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이곳은 지퍼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장이자 남성들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충돌했던 배틀그라운드였거든요. 193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성 바지의 앞뼘임은 오로지 단추의 성역이었어요. 지금이야 지퍼가 없는 바지를 상상하기 힘들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바지 앞쪽에 지퍼를 다는 건 거의 혁명에 가까운, 어쩌면 조금은 불온한 시도였을지도 몰라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주 격식 있는 비즈니스 미팅이나 조용한 연주회장, 혹은 긴장되는 첫 데이트 도중에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한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신사들은 바지 앞쪽에 달린 촘촘한 단추 4-5개와 매번 고독한 사투를 버려야 했거든요. 급한 마음과는 다르게 손가락은 자꾸 미끄러지고 단추는 구멍에 걸려 잘 빠지지 않았죠.
다시 잠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라도 구멍을 잘못 찾으면 민망한 실루엣이 연출되곤 했으니 이건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 남성의 품위를 위협하는 아주 치명적인 숙제였던 셈이죠. 이때 지퍼가 이 금기시되던 영역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죠. 당시 보수적인 재단사들과 사람들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신사의 바지에서 지익 소리가 나는 금속 장치를 달다니 그건 너무 상스럽고 가벼운 행동이야 라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지퍼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속옷이 끼는 끔찍한 사고가 나면 어쩌냐며 공포에 가까운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서울로 치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시장의 골목길을 밀어버리고 현대식 쇼핑몰을 짓겠다는 소식에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것과 비슷했을 거예요. 이 기묘한 전쟁을 두고 사람들은 배틀 오브 더 플라이, 즉 바지 암염임의 전쟁이라고 불렀어요. 단추파는 전통과 품위를 외쳤고 지퍼파는 효율과 현대성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죠. 이 팽팽한 균형을 깨트린 건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1937년 당시 전 세계 남성들의 패션 우상이었던 영국의 윈저 공이 지퍼가 달린 바지를 선택하면서부터였거든요. 최고의 멋쟁이로 통하던 그가 지퍼 바지를 입고 대중 앞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패션 잡지 에스콰이어는 지퍼는 남성들의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세련되게 해결해줄 혁신이라며 찬사를 보냈죠. 그제야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품위를 증명하는 고통보다 손가락 하나로 깔끔하게 정돈하는 지퍼의 속도와 매끈함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우아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변화는 서울의 복잡한 골목길을 가득 채웠던 낡은 전선들이 어느 날 소리 없이 땅 밑으로 사라지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깔끔해진 것만큼이나 획기적인 전환이었어요. 남성들의 복장은 더 얇고 매끄러워졌고 거추장스러운 단추 구멍의 흔적 대신 지퍼가 만든 날렵한 실루엣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거든요. 단추가 지배하던 수천 년의 역사가 작은 금속 슬라이더 하나에 밀려나게 된 셈이죠.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편리함 속에는 보수적인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조금 더 편해져도 괜찮다고 외쳤던 사람들의 집념이 녹아있는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옷의 부속품이었을 지퍼가 남성들에게는 불필요한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진정한 해방의 도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밤 당신을 옥죄고 있던 수많은 생각의 단추들도 이 지퍼처럼 부드럽게 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하나하나 붙잡고 씨름하며 마음을 졸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신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졌던 하루의 끈을 이제는 느슨하게 풀어줄 시간이에요. 지퍼가 닫히며 완벽한 밀폐를 만들어내듯 외부의 소음과 걱정으로부터 당신의 밤을 단단히 지켜줄 테니까요. 그 아늑한 정적 속에서 당신의 숨소리만 가만히 느껴보세요. 세상의 시선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당신 자신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지퍼가 만든 그 매끄러운 선처럼 당신의 꿈길도 아무런 걸림돌 없이 편안하게 이어지게 바랄게요. 혹시 아주 어린 시절 혼자 옷을 입어보려고 낑낑거렸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사실 지퍼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옷 입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거든요. 콩알만한 단추를 작은 손가락으로 집어서 구멍에 끼워 넣는 건 성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심이 필요한 엄청난 작업이었으니까요. 아이들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외침은 번번이 좌절되곤 했죠. 그런데 1930년대 아동복에 지퍼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아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지퍼를 지익 올리며 엄마 나 혼자 입었어 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교육학자들은 이걸 두고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워준 조용한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단추 하나를 채우는데 5분이 걸리던 아이가 단 몇 초 만에 옷을 입고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게 된 셈이니까요. 지퍼는 아이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한 첫 번째 문명의 도구였던
지도 몰라요. 이런 변화는 여성들의 옷장 속에서도 폭풍처럼 일어났어요. 19세기와 20세기 초반, 여성들의 드레스 뒷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이 닿지도 않는 등에 수십 개의 단추나 끈이 달려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절대로 입을 수도 벗을 수도 없는 구조였죠.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외출조차 할 수 없었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옷을 벗을 때도 늘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답니다. 이건 단순히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삶 자체가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족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등에 지퍼가 달린 드레스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권리가 여성들에게 생긴 거죠. 이건 단순히 옷 입는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지퍼 하나가 여성들에게 외출의 자유와 사생활의 안락함을 동시에 가져다 준 셈이죠.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역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엘리베이터를 만난 기분이었을까요? 남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그 해방감 말이에요. 지퍼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 가족의 풍경을 바꾸고 여성들의 삶을 더 주체적으로 만들어줬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며 서 있던 시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는 자유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작은 금속 조각들이 맞물리며 내는 그 경쾌한 소리는 어쩌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의존의 역사를 끊어내는 독립의 선언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던 수많은 의무와 의존의 굴레들도 이 지퍼처럼 아주 매끄럽게 풀려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오직 당신만의 온전하고 평온한 시간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지퍼를 올리며 느꼈던 그 순수한 성취감처럼 당신의 오늘 하루도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하고 가치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등 뒤를 조여오던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지퍼가 만들어낸 아늑한 품 안에서 가장 깊고 편안한 휴식을 누려보세요. 당신의 밤이 아무런 방해 없이 평화롭기를. 지퍼의 정교한 이빨들이 당신의 고요를 꽉 맞물려 지켜줄 거예요. 어둠이 창밖을 덮고 세상이 잠든 이 시간, 당신의 의식도 이제는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가장 안락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드러운 흐름을 따라 몸을 맡기고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 평온한 해방감을 마음껏 느껴보셔도 괜찮아요. 어쩌면 우리는 지퍼가 없는 세상을 이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 입는 옷부터 소중한 물건을 담는 가방, 비바람을 막아주는 텐트, 심지어는 저 먼 우주로 나가는 우주 비행사의 우주복까지 말이죠. 지퍼는 어느새 우리 문명의 핏줄처럼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0.1mm의 오차와 쌓아온 지독한 집념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는 셈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경이로운 순간을요. 우주비행사의 옷 속에 지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단추 사이로 산소가 새어나가고 기압이 무너졌다면 달 착륙은커녕 우주선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퍼는 극한의 환경에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작고도 단단한 성벽이었던 거죠. 마치 서울의 그 촘촘한 아파트 단지들이 외부의 소음을 막아주듯 지퍼의 금속 이빨들은 우주의 진공 상태로부터 인간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였을지도 몰라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의 지퍼를 가만히 살펴보면 YKK라는 세 글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텐데 이건 그만큼 지퍼라는 물건이 완벽한 정밀함을 요구한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단 0.1mm의 이빨 하나만 어긋나도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지독할 정도의 완벽주의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강남역 사거리의 그 복잡한 인파가 단 한 명의 엉킴도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지나가는 것만큼이나 정교한 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지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네 인생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백 개의 작은 금속 이빨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어깨를 맞댈 때
비로소 거대한 외투가 닫히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잖아요. 그중 이빨 하나만 마음이 비뚤어져도 지퍼는 제 기능을 못하고 툭 터져버리고 말죠. 어쩌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도 어떤 대단한 영웅 한 명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타인과 맞물려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지퍼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닫힘의 미학을 완성한 철학적인 상징으로 남게 되었어요. 단추가 듬성듬성 점을 찍듯 연결한다면 지퍼는 선을 그리며 완벽한 밀봉을 만들어내니까요. 외부의 소란과 차가운 공기로부터 나만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주는 그 매끄러운 지익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나만의 고요한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어지럽히던 수많은 생각들도 이 지퍼처럼 아주 매끄럽고 단단하게 염해졌으면 좋겠어요. 낮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시끄러운 소음과 복잡한 걱정들은 저 바깥으로 밀어내고 지퍼를 끝까지 쭉 올려서 오직 당신만을 위한 따뜻하고 조용한 요새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수천 년간 단추와 씨름하며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의 집념이 오늘날 당신의 옷깃에 작은 지퍼가 되어 달려있듯이 당신이 오늘 하루 쏟아부은 수많은 노력도 언젠가는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결실이 되어 돌아올 거예요. 작은 금속 조각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까지 걸린 100년의 시간. 그 안에는 실패와 조롱을 견뎌낸 발명가들의 고독한 밤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그들이 0.1mm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돋보기를 들고 보냈던 그 정교한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토록 매끄러운 일상을 선물해준 셈이죠.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이 촘촘한 문명의 이빨들이 지켜주는 아늑한 정적 속에 몸을 맡겨보세요. 당신의 밤은 그 어떤 불안도 스며들 수 없게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있어요. 지퍼가 닫히며 만들어내는 그 완벽한 평온함이 당신의 주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속도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 시간. 지퍼가 남긴 그 촘촘한 안도감 속에서 당신의 의식도 이제는 가장 깊고 아늑한 휴식의 공간으로 천천히 침잠해 가고 있어요. 그 고요한 흐름을 따라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어둠 속으로 머물러 보셔도 괜찮아요.